네, 잠금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좀 밀려가는 구간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 많은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 이후에 HBM 수혜주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건희 KB증권 프라임클러스 커드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시장의 분위기부터 짚어봐야겠죠. 머니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 1% 정도 상승불 유지하지만 삼성전자는 약간 쉬어가고요.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IT 쪽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에 급등락이 매일매일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엔캠, LNF, 삼성 SDI 정도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8% 정도의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좀 섹터 다 같이 강한 쪽을 보시자면 조선기자재 괜찮아 보이고 게임과 엔터 쪽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강한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 쪽도 괜찮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이 또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리뷰해볼 종목들이 좀 있어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효성 TNC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5월 17일에 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거기서 약간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또 공략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예,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는 큰 시장에서 이제 중국의 스포츠웨어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스포츠웨어 시장이 현재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내외 의료 업체들의 재고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 2년 동안 재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재고를 확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웨어가 그 앞선에서 올라오는 쪽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효성 TNC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 매수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눌렸을 때는 우리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쭉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 흐름 괜찮아요. 이 대장주가 또 돌아온 것도 있고요. 오늘 코스맥스는 약간 또 2% 정도 조정 구간이지만 여전히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볼까요? 자, 화장품주의 가장 큰 우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점 우려가 있느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는데 결국에는 실적과 그리고 해외 쪽의 진출 모멘텀으로 이렇게 극복을 할 건데 지금까지 화장품주들의 모멘텀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중국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중국 시장을 좀 꽉 잡고 있는 화장품주의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눌림목에서 좀 공략해서 약간은 좀 업황 회복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중장기 흐름으로 보셔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과 수출 모멘텀 바탕으로 잘 가다가 일단 종목별로 오늘 또 편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뷰노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실적도 이렇게 쫙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뷰노 체크해 볼게요. 딥값으로 재도약이 가능할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실적 이야기입니다. 지금 적자를 여전히 기록하지만 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분기 때 뭐 눈에 띄게 좀 줄었고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네. 딱 보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 이제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매출액 한 132억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2026년도에 이르면 한 590억 정도로 이렇게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 현재 2023년도 마이너스 156억에서 지금 2026년도에 한 218억까지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이 딥카스라는 게 이런 거죠. 뭐냐면 심정지를 미리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딥러닝을 통해서. 근데 심정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골든타임이 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뷰노의 딥카스를 이용을 하면 미리 한 24시간 내에 이런 심정지의 예후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요가
국내외로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네. 실적은 전망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어질지가 굉장히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갖고 왔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비즈 AI라는 해외 업체하고 이 하트플로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매출액을 보시면 2023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실현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의료 AI가 단순히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으로 현재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메디케어 수가 보험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하는 병원도 넓어지면서 매출액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딥카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려면 그만큼 적용이 되는 병상, 병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이라고 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출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고 비급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제가 앞에 해외 업체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네. 뭐냐면은 그들이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뷰노의 이 딥카스도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지 보게 되면 일단 국내에서는 비급여 시장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대 5년까지의 이런 비급여의 정책을 받았어요. 자,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죠. 2020년도에. 그렇게 되고서 2022년도에 비급여 시장에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비급여 성장세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자, 선진의 후평가 제도라고 저희 의료 AI의 시장 진출을 위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 혁신 의료 기술에 선정이 되면은 비급여로 3에서 5년간 연구하고 임상 진료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딥카스가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카스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병원 수가 43개가 되는데 향후에 60개까지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를 봐서는 앞에 해외 업체 의료 AI하고 뭔가가 이렇게 맞물려 떨어지는 데자뷰 같은 느낌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진출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FDA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작년 6월 달에 뷰노의 이 딥카스가 FDA의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고 2024년도 3분기에 드디어 FDA 허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딥카스뿐만 아니고 한 6개의 포트폴리오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들도 현재 해외 쪽에서 활발하게 진출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FDA 승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 기대가 된다고 하니 그 성장성이 제가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회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게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갖고 있으면 좀 길게 봐야 되는 건가 고민도 됩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뷰노 언제 가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노려볼까요? 네, 지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일단 차트를 보시기 전에 뷰노의 1분기 매출이 한 55억을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QNQ로 이제 12% 플러스 YOY로 한 무려 212%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아,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성장성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갔느냐? 그건 아니죠. 현재가 딱 눌림목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자, 제가 이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빨간색 선이 20개월 평균선이라는 거거든요. 20개월 평균선이 차트에서 보듯이 우상향으로 살아 있으면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이격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20개월 평균선까지 이격 조정이 현재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조정 마무리 단계로 보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슬슬 이제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가격 조정의 마무리 단계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챙겨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만 원 정도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 25,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또 식품주들 상당히 강했는데 그중에 또 대장주잖아요. CJ제일제당 고물가 하락 그리고 견조한 실적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이오입니다. CJ제일제당 하면 수출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보면 이게 주요 음식료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림 잘 보시면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 역시나 좋은 기업이겠죠. 잘 보시면 SPC 삼립, 그리고 CJ제일제당, 그리고 대상, 하이트 진로 이렇게 눈에 띄고 있어요. 그중에서 왜 하필이면 제가 CJ제일제당의 이런 영업이익 증가율 턴어라운드를 콕 집어서 가지고 왔냐면은 다음 장을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별로 매출을 이렇게 제가 영업이익률하고 가지고 왔는데 자, 저희 보면 바이오 쪽 매출하고 피드 앤 케어 쪽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이 올 1분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네. 이익률이 좋아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일례로 그냥 들어봤을 때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네. 2차 전지 내에서 만약에 전고체다 하면 그게 네.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 쪽 이 CJ제일제당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이오 쪽에 살면은 그게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바이오나 피드 앤 케어가 주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료다 보니까 옥수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을 했었을 때 수요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이익이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옥수수가 풍년으로 가서 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네. 향후 더 좋아질 여건이 있다는 거죠. 실적 턴어라운드가. 그래서 제가 옥수수가 현재 어떤 현상에 있는지 딱 보게 됐는데 현재가 보면은 하반기에서부터 라니냐 현상이 온다 맞아요. 그래요. 네. 예, 라니냐 현상은 말 그대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적도 부분의 동쪽이 굉장히 좀 온도가 주변보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주변 남미라든지 아니면 남아메리카 쪽은 흉작이 나는데 그 외쪽인 지역은 다 풍작이죠. 풍작 쪽에서 이제 동남아시아가 풍작인데 동남아시아가 주로 생산을 하는 게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풍년이 될 가능성이 되게 좀 높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원가 부담이 계속 완화가 돼서 3분기로 넘어갈수록 그리고 YOY로 봤었을 때 곡물 투입가가 20% 이상 하락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중에서 옥수수 가격의 하락이 그리고 원당 가격의 하락이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저는 옥수수 가격 하락에 작 포인트를 잡았던 거죠. 네, 옥수수 가격의 안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원가 부분이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견조한 실적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거라는 네. 거죠. 자, 보면 어떻게 지속이 되냐면原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가 제품 가격 추이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노란색의 옥수수 가격만 예시로 봤었을 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데 제품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실적이 개선이 되려면 일단 옥수수 가격이 더 떨어지면 제품 가격은 그렇게 내리진 않으니까 거기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견조한 실적이 계속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35만 원대까지는 좀 회복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한 41만 원 정도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는 33만 5천 원, 목표 주가는 41만 원, 손절가 29만 1,500원으로 CJ제일제당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